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종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전약품을 볼게요. 오늘 22% 정도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매매를 할 때 앞만 보고 달릴 순 없잖아요. 항상 뒤하고 앞과 뒤를 동시에 보고 달려야 되는데, 이거 따라가서 또 물린 분들이 또 문의를 하십니다. 항상 주가는 계속 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계속 또 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 가치가 선 반영되기도 하고 후 반영되기도 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반영되면서 주가의 흐름을 결정짓고 그렇죠. 다른 거 다 떠나서 황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전약품은 지금 보다시피 요게 그 지난 일봉 차트인데요, 그죠? 지난 일봉 차트인데 홍 대표가 항상 뭐 국전약품 일단 내용을 알기 이전에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녁 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 즉 저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흐름을 항상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이유는 왜 이런 자연스러운 추세적인 흐름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주식을 모아간다면 적어도 자기들의 단가 정도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 정도가 단가가 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어디서 매집을 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이 저점보다는 이 저점은 높아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서 끌어올릴 때 주가가 이 단가가 좀 더 올라간다면 뭐 이거 올라가는 건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겠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단가는 완만하게 올라한다래도 주가 파동은 이렇게 파동을 치더라도 항상 자기들 단가 위에 갖다 놔야 수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멀리 떨어지면 이익 실현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전약품은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면서 주가 흐름을 이렇게 한번 레벨을 끌어올린 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올해 1월부터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그 전에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렸다가 고가가 낮추면서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다가 다시 눌림을 완성하고 이 저가보다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주가는 여기서 한번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차트상 주가 흐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뒤를 볼 때 들어가는 자리가 적어도 기준적인 흐름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 흐름 하나가 보일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가격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오차를 설정해서 본다면 한 이 정도 14,000원대 오늘 14,550원 지금이 가장 저점인 것 같은데요. 14,000원대 이 흐름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7월, 8월, 9월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 흐름을 지키면서 올라갔어요. 그죠? 이 흐름을 적어도 지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거를 지키면서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줄까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 주가의 흐름이 지금 2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적어도 이 흐름을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시장을 이끄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깨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자리를 붕괴시킨다면은 그 다음 가격대를 보이겠는데 지키지 않는다, 안 지킨다 이런 걸 떠나서 의미가 없고 그 흐름 자체에 뭐라 그럴까요? 국전약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본인들도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다음 선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보게 되면
그 전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또 12,500원 선에도 언저리가 또 이렇게 또 잡히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12,000원과 14,000원대 이 가격은 1차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만한 가격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전약품은 지금 14,000원, 그 다음에 12,000원 초반대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구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모아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라온다면 17,000원대가 저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항상 들어가는 진입하는 시점이 어떤 밑에 그러니까 지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얼만큼 이격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게 만약에 깨지면 반대 흐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가격이라는 것은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흘러가는 가격에서 멀리 떨어지면 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뒤를 보면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전약품은 지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랐던 흐름 속에서 12,000원과 14,000원이라고 하는 기술적 지지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내가 진입할 때 여기 어디 선가 들어갔다 하면 여기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면 이런 데서 들어가게 되면 위로 가는 건 좋지만 만약에 뒤로 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도 좋고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재료가 있다 다 좋은데 우리가 결국에는 가격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차트 가격 분석에서 가장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잡아 나가는 것. 즉 이런 자리를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000원과 14,000원 사이에 여기 두툼한 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탈하게 되면 10,000원까지 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 12,000원과 14,000원 지지 라인. 그 다음에 밀린다면 10,000원대.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17,500원. 이런 가격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가격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가격대,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이런 것은 황대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보고 있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공감되어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12,000원과 14,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17,000원, 18,000원까지 일단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혹시 물려있는 분이라면 17,500원을 다시 회복해 주느냐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12,000원과 14,000원을 깨게 되면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두 가격대는 되게 중요한 거죠. 17,000원 그리고 12,000원과 14,000원 사이 이렇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저 가격대는 매우 중요하니까 체크 포인트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라고요. 자, 국전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우량 기업이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지금 9,375억인데 이건 전일 대비 20%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자, 국전약품 그러면 실적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들어와서 181억, 217억. 그러니까 분기 실적도 좀 늘고 영업이익과 당연히 좀 있는 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늘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 분기 실적도 이번에 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올해는 연간 실적이 조금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만 얘는 지금 이슈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죠? 뭐냐면 이거죠. 이게 지금 이슈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차트를 본 이유도 뭐 이런 걸 몰라서가 아니고 이게 정부 경구용 치료제 물량 확보 위한 선구매 협의 관련주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한국 BNC 그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거죠. 뭐냐면은 여기
이 내용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 지금 여기 관련 주들은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다 하더라도 주가에서 이슈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빠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료로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었어요. 그죠? 반면에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 사라지면 또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재료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잖아요. 이거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경부병 치료제 효과 소식에 백신 관련주 급락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도 뭐 빠지고 있고 다 여기 관련 거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우리가 주식을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성장을 시킬 때는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어갈 것 같으면은 뭐 호재가 될 수 있는 것.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하면서 시젠, 그 다음에 순책이라고 하는 진단 굉장히 선풍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주가를 뭐 알 수 없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국전약품은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13,000원, 그 다음에 12,000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4,000원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저점이 높아오는 가격 흐름, 그리고 12,000원, 13,000원대,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저점이 올라오는 부분 가격대, 여기가 정리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올라오면 여기 보시면 17,000원, 1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보이죠.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국전약품은 여기 12,000원과 그 다음에 12,000원과 그 다음에 18,000원 이렇게 갇혀있는 형국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12,000원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도 12,000원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반등을 해준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매출액 구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지만 이 흐름이 주가 사실 많이 올라가기도 올라간 거죠. 그죠? 보시면은 7월 달에 5,000원 주가가 24,900원까지 갔으니까 근 5배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조정 일부가 나온 거라서 이건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도 그냥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건데, 이 주가의 레벨을 하나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모멘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주가를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12,000원이라고 하는 뚜렷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분간 이렇게 눌림의 형태가 돼서 이렇게 파동을 쳐 다시 한번 이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예측하는 건데, 혹시 벗어난다면 이렇게 논다면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맞겠죠. 왜냐면 여기를 애써서 그 저항을 만들고 저항을 만든 공간이 지지로 바뀌어놓은 이 공간에서 여기를 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한계점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판단은 여기는 지키지 않을까. 따라서 이 흐름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은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이 흐름은. 그래서 이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성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를 만약에 시장에서 허락을 못하고 12,000원대를 붕괴가 돼서 주가가 이쪽으로 그러면 저항을 작용하면서 보다시피 7,500원까지 이렇게 반토막 날 수 있는 부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18,000원 가격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주식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펀더멘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는 게 기본이 될 것이고, 근데 이 종목은 뭐 그다지 나쁜 쪽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재무제표가 아직 일단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주가의 흐름이 어땠느냐.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12,000원 기준으로 해서 저항과 지지를 뚜렷하게 만든 부분이 있고요. 그죠? 세 번째 이제 재료가 있는데 그게 조금 지금 소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이 종목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그게 18,000원까지인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소실이 되면 이 종목은 소위 말해서 12,000원대와 18,000원에 갇혀서 당분간은 이 안에 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지극히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